올해 청소년 상담사 시험일은 10월 5일입니다. 언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올해 합격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자격증을 따놔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도 수험 기간이 늘어져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자격증은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단기간에 합격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성취감도 느껴가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떨어지더라도 시험 직전까지 전력을 다해서 올린 실력과 실제 시험장에서의 경험은 다음 시험에서 큰 재산이 됩니다. 합격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식보다는 꼭 이번에 합격하겠다는 자세로 공부를 해야 더 많이 남습니다. 필기 합격이 단기간에 가능한 이유는 청소년 상담사 3급이 객관식 절대평가로 이루어진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이면 합격이에요. 주관식은 정확히 암기를 해야 쓸 수 있고 문제도 몇 개 없기 때문에 한 문제만 예상을 빗나가도 시험을 망치기가 쉽습니다. 반면 객관식은 정확히 암기하고 있지 않아도 옳은 지문과 틀린 지문을 구분할 수 있고요.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도 아는 문제가 더 많으면 보완이 되죠. 이러한 객관식 절대평가에서 단기 합격 전략은 중요한 부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완벽히 내 것으로 만들고 잘 나오지 않는 부분, 어려운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시험 전체에서도 잘하는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만들고 나머지 과목은 꽈락을 면하는 정도로만 공부해 줍니다. 물론 40점 근처면 위험하니까 그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요. 물론 이것은 단기 합격 전략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합격을 목표로 한다면 공부를 많이 할수록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집중해서 시간이 늘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고도 점수가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해요. 2012년부터 18년까지 필기시험 합격률을 보면 2012년엔 60.2%, 16년엔 51.5%로 무려 2명 중에 1명 이상꼴로 합격한 경우가 7번 중에 2번이었고요. 보통 3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에 7%대로 떨어진 건 이전 연도의 합격률이 너무 높아서 난이도를 조절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표가 계속해서 봉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매 전년도를 기준으로 난이도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30% 정도가 합격하도록 출제한다는 가정하에서 16년에 51.5%를 기록하고 최근 2년간 합격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아 올해는 합격률이 올라갈 차례죠. 따라서 올해 시험이 이례적으로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 일정을 보면 면접은 12월 초에 있는데요. 면접도 부담되기는 하지만 면접시험 합격률은 80% 이상으로 필기시험 합격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단 필기를 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부가 늘어지는 주범은 이론입니다. 요령 없이 정석으로만 보거나 너무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할수록 합격이 늦어지는데요. 이론에서 이런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모르는 것도 많고 생소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속도가 잘 붙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동영상 강의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강의를 듣고 각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학급의 교재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한 권으로 끝내기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책의 이론 부분을 보면 항목마다 연도별 기출을 표시함으로써 중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각 챕터의 시작 부분마다 중요도와 체크 포인트를 제시해서 강약을 조절하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단기 완성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기 완성의 특징은 방대한 분량의 이론을 축약해서 110개의 핵심 이론과 핵심 기출문제로 구성했다는 점인데요. 핵심 이론으로 이론을 짧게 훑고 바로바로 해당 부분의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어서 단기의 핵심을 파악하기 유리합니다. 분량은 한 권으로 끝내기와 비교했을 때 딱 반 정도입니다. 교재마다 앞부분에 출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각 과목별 주요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확실하게 머리에 새기고요. 나머지 덜 중요한 부분은 객관식 시험에 나오면 풀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해둡니다. 거의 출제되지 않거나
매우 어려운 부분은 과감하게 버리시면 됩니다. 버리는 게 능력인데요. 필요 없는 부분에 매달릴 시간에 더 중요한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일정 부분의 이론 공부가 끝난 후에는 바로 해당 부분의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풀이는 복습의 의미도 있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때 기출문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는 문제를 맞춘다는 의미보다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문제 패턴을 익히는 데에 있습니다. 수험 기간 내내 기출문제는 옆에 두고 수시로 풀어보고 확인하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단기 완성은 핵심 이론 다음에 바로 해당 부분의 기출문제를 한 개씩 싣고 있고요. 한 권으로 끝내기의 문제 부분도 기출문제들을 따로 표시해 두고 있어요. 한 권의 문제집을 여러 번 보아야 합니다. 여러 번 본다는 의미는 모든 문제를 여러 번 푼다는 의미가 아니라 양을 줄여가면서 여러 번 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볼 때는 다음에 볼 때 볼 내용과 보지 않을 내용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다시 봐야 될 내용은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옳은 지문의 경우 그 지문에 바로 표시를 하면 되고 틀린 지문이라면 옳은 지문으로 바꾸어서 표시하거나 해설 부분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다음에 볼 때는 표시된 부분만 보면서 다시 완전히 이해된 부분은 그냥 두고 여전히 모르는 부분만 또다시 보기 위해서 추가로 표시를 합니다. 형광색을 다르게 쓰는 사람도 있고 점을 2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시 방법은 본인이 정하면 되고요. 이 책의 문제 부분을 보면 문제 번호 아래에 완전 이해란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가 완벽하게 이해되었으면 여기에 표시를 하고 다음에 볼 때는 표시가 없는 부분만 보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와 암기가 되고 정확히 암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색한 문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합격한 사람들은 그 문장만 튀어나와 보인다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핵심은 처음부터 암기하려 하지 말고 여러 번 보면서 눈에 바르는 것입니다. 한 과목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빠르게 그 과목의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목에 대한 체계를 잡고 큰 그림에서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본격적인 실력이 느는 것은 이때부터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최종 모의고사입니다. 기출문제가 출제 유형을 파악하고 중요한 지문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면 최종 모의고사는 올해를 겨냥한 문제를 볼 수 있고요. 최신 법령이나 이론을 파악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특히 청소년 상담사의 경우 점점 출제 기준이 좀 높아지는 편이어서 가급적이면 최종 모의고사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청소년 상담사 상급은 총 6과목을 보는데요. 1교시에 4과목을 100분간 보고 2교시에 2과목을 50분간 봅니다. 하루를 정해서 실제 시험과 유사한 환경을 설정하고 시험을 치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를 풀고 해설을 보고 하다 보면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데요. 최종 모의고사 1회를 푸는데도 아마 많은 시간이 들 거예요. 보충 교재로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포인트를 두시고 틀린 부분을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생각으로 보면 됩니다. 시험장에는 최종 모의고사를 들고 가지 않아요. 그동안 여러 번 풀어보면서 모르는 부분이 확실히 표시되어 있는 기본서 혹은 오답노트를 작성하신 분이나 끝까지 암기해야 할 내용을 따로 정리하신 분이 있다면 그 노트만 가져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정답은 아닙니다. 시험의 특징이나 교재의 특징 등을 참고하셔서 각자 자신만의 수험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청소년 상담사 3급은 응시 자격이 까다로운 시험이에요. 전공을 하신 분들은 주위에서 다 시험을 보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공을 하지 않거나 실무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 시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질과 욕망에 따라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특별히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내가 가진 자원을 발전시켜서 나만의 경쟁력으로 만들어 나갈지 연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가 공부했던 분야나 일했던 분야는
내 노력과 시간이 투영된 자신만의 강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시험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상담사는 필기와 면접 그리고 서류 통과 이후에 100시간의 자격 연수를 받는데요. 이 연수 내용이 참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 상담사 상급은 자신만의 경쟁력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멀리서 현재 위치를 확인한 다음 눈앞의 목표를 꼭 잡겠다는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해 보세요. Alright.